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Raisin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Joined Namespaces라는 논문으로 올해 아스플러스에 발표될 예정이고 미리 공개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논문에서는 GNS와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GNS 관련된 건 스킵을 하고 GNS 레이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논문은 GNS 레이드의 개념을 최초로 발표한 논문이고요. GNS 레이드라 함은 제가 아이디어 미팅 때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어, 디바이스들에 있는 피지컬 존들을 하나로 묶어서 호스트에게는 하나의 큰 로지컬 존으로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지컬 존으로부터 피지컬 존으로의 매핑은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레이드와 동일하게 스태틱한 매핑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컨벤셔널 디바이스가 아니라 GNS만을 사용해서 레이드를 구성하면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어,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앞에 네 개 같은 경우에는 GNS가 오버라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발생하는 챌린지들이고 마지막 것은 GNS 스펙의 요구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GNS는 오버라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벤셔널 레이드보다 추가적인 메타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런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 메타데이터조차도 GNS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도 오버라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가비지 컬렉션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던 파셜 페리티 이슈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에 얼라인되지 않은 라이트들은 이 아래 그림의 예시와 같이 어떤 미완성된 스트라이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셜리 리튼 스트라이프의 경우에는 아직 페리티가 적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의 디바이스가 페일이 된다면 그 데이터 청크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의 경우 D0, D1, D2는 이미 완성된 풀 스트라이프이기 때문에 P0와 같은 페리티 청크를 적어줌으로써 이 앞에 D1, D2, D0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스트라이프 얼라인되지 않은 D3, D4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온다면 이 녀석들에 대한 페리티를 적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파셜 페리티를 만약 데이터 영역에 쓰게 된다면 어, GNS는 오버라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영역을 덮어쓸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런 파셜 페리티를 데이터 영역에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스트라이프 라이트 아토미시티라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 스트라이프 유닛에 걸쳐 있는 리퀘스트를 처리하다가 파워 로스가 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 로스가 났을 때 일부 스트라이프 유닛은 라이트가 되고 다른 스트라이프 유닛들은 라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리퀘스트는 호스트의 컴플리션을 아직 보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기존의 컨벤셔널 레이드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영역에 대해서 오버라이트를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지만 GNS에서는 이와 같은 오버라이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컨벤셔널 레이드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런 스트라이프 라이트 아토미시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챌린지는 존 리셋 아토미시티인데요. 어, 앞선 스트라이프 라이트 아토미시티와 유사하게 하나의 어, 로지컬 슈퍼존에 리셋을 날렸을 경우 그 리셋 커맨드는 각 디바이스의 피지컬 존으로의 여러 개의 리셋 커맨드로 쪼개져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리셋 커맨드가 진행되는 도중에 파워 로스가 났을 경우 존 중에 일부 존만 리셋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셋이 덜 된 부분은 추후에 부트업이 되고 나서 라이트 포인터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 라이트 포인터만으로 이 존들이 리셋이 되다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청크에 라이트를 하다 죽은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챌린지는 라이트 퍼시스턴스인데요. 이거는 GNS 스펙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제약 조건입니다. 만약 GNS는 항상 시퀀셜하게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특정 LBA가 리더블 하다면 그 LBA보다 더 적은 모든 LBA들은 다 리더블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데, 따라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FUA로 플러시를 하고 싶다면 그 데이터 이전에 있는 LBA들이 반드시 먼저 퍼시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마지막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즌의 아키텍처입니다. 구조는 단순하게 되어 있고 어, 컨벤셔널 레이드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스태틱 매핑이 되는 데이터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별도의 리저브드 된 메타데이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챌린지들을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존 타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파셜 페리티를 위한 메타데이터 존이고, 그 외의 메타데이터는 하나의 존에 통합해서 쓰게 됩니다. 어, 물론 하나의 존에 파셜 페리티와 모든 메타데이터를 다 담을 수도 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메타데이터 쓰이는 양의 대부분을 파셜 페리티가 차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비지 컬렉션을 위해서 파셜 페리티를 분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비지 컬렉션 하기 위한 스왑 존이 하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총 3개의 존이 최소로 리저브드 되어야 하고, 가비지 컬렉션의 어떤 횟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존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메타데이터는 아래 그림과 같은 헤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헤더를 통해서 그 메타데이터가 무슨 타입인지,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어떤 LBA로부터 어떤 LBA까지 놓여 있는지, 그리고 각 메타데이터의 밸리디티를 확인하기 위한 제네레이션 카운터로 헤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가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타데이터의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메타데이터 가비지 컬렉션은 수압 존으로 밸리드한 메타데이터들을 카피하게 되는데, 이때 카피를 기존에 있는 메타데이터 존에서 밸리드한 엔트리들을 찾아서 카피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만 읽어서 메모리에 있는 것 중에 펄시스트 되어야 하는 메타데이터들만 카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메모리에 항상 이 모든 메타데이터들을 다 복사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메타데이터 크기가 굉장히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인메모리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챌린지였던 파셜 페리티 이슈인데, 이 논문은 아무래도 최초로 GNS 레이드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들에 대해서 좀 나이브한 접근 방식 취하고 있고, 파셜 페리티 역시 나이브하게 그냥 데디케이티드 메타데이터 존에 적어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벤셔널 레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메모리 스트라이프 버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뭐 플러시나 아니면 어떤 특정 버퍼가 부족해지는 이유 등으로 해서 인해서 데이터가 디스크로 플러시 되어야 할 때, 만약 스트라이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파셜 페리티를 어, 아까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존에다가 펄시스트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펄시스트 한 다음에 포스트로 컴플리션을 날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아토미시티를 해결한 방식입니다. 먼저 이 라이트 아토미시티가 깨졌다는 것은 부트업할 때
라이트 포인터의 위치를 보고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지금 파샬리하게 리튼된 영역에는 오버라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역을 어, 메타데이터 존에 두고 여기에 가서 리드를 하도록 리다이렉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리드를 하기 위한 그런 뭐 이 영역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메타데이터 존에 들어있다라는 정보는 인메모리에 있게 되고 또한 그리고 다른 이 메타데이터 존에 추가로 또 적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트업 타임에 얘가 이쪽으로 리다이렉션 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 리셋 아토미시티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특수한 존 리셋이 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스트라이프 유닛, 그러니까 청크를 쓰다가 죽은 경우 이때 아래 그림과 같이 일부 디바이스에서는 라이트 포인터가 전진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전진해 있을 것인데요. 이때는 어, 그 여러 디바이스에 걸친 라이트를 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청크만 쓴 상태에서 리셋을 날리다 죽었는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존 리셋을 하기 전에 항상 메타데이터 존에 존 리셋 로그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존 리셋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트업 타임에 이 리셋 로그를 확인해서 로그가 있으면 얘네를 마저 리셋을 하면 되고 만약 로그가 없으면 이건 라이트를 하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이프 라이트 아토미시티를 처리하는 방식대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와 같은 존 리셋 로그를 당연히 오더링을 맞춰서 그러니까 존 리셋 로그가 완전히 펄시스트 된 다음에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 리셋에 별도의 레이턴시가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퍼시스턴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LBA가 리더블 하다면 그 이전 것들이 모두 다 리더블 해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 제약 조건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FUA 라이트가 들어온다면 얘에 대한 컴플리션을 날리기 전에 같은 존에 있는 앞에 있는 디바이스들,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플러시를 날리고 그 플러시 서 IO가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그제서야 코스트로 컴플리션을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각각의 플러시가 잘 퍼시스턴트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메모리 비트맵을 하나 두어서 이거를 트래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벨루에이션입니다. 이벨루에이션에서는 컨벤셔널 레이드와 그리고 GNS 레이드를 비교했고 둘 모두 5개의 디바이스를 레이드로 묶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디바이스 성능이 논문에 따르면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한 2%에서 4% 정도 GNS가 약간 낮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험은 FIR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음, 어, 이 실험에서 저자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청크 사이즈를 8KB 에서 128KB까지 변화시키면서 해봤는데 뭐 실험해 보니까 64KB가 최적이라고 하고 이 왼쪽 그래프는 MD 레이드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GNS 레이드인데 둘이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준다. 라는 것을 이 뒤에서 같이 그려놓고 또 비교를 했고요. 여기서 파선으로 나타난 게 그 컨벤셔널 레이드이고 파선으로 나타난 게 존드 레이드이고 실선으로 나타난 게 컨벤셔널 레이드인데 보시면은 거의 동일한 비슷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논문에서 지금 최초로 이런 아키텍처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만 보여주어도 이제 저자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NS 레이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정당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여준 실험은 가비지 컬렉션이 컨벤셔널 SSLD에서는 돌기 때문에 이 레이드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스루풋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실험이고요. 이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단 전체 캐패시티에 대해서 시퀀셜 라이트를 쭉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시퀀셜 오버라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셔널 SSD들에서는 자연스럽게 온디바이스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컨벤셔널 레이드의 성능이고 파란색 선이 GNS 레이드의 성능인데 GNS 레이드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스루풋을 보여주고 컨벤셔널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디바이스가 페일이 됐을 때 어, 레이드에서는 그 페일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리드를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스트라이프에 속한 다른 데이터들로부터 그 페일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복구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상황을 디그레이디드 리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디그레이디드 리드의 성능을 비교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선이 GNS 레이드이고 실선이 그 컨벤셔널 레이드입니다. 저자들이 그냥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논문에 써 있기로는 동일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초록색 랜덤 리드의 경우에는 GNS 레이드가 꽤나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딱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저자들은 간단하게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그레이디드 라이트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없는 이유는 디그레이디드 라이트는 뭔가 레이드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동작은 없고 그냥 살아있는 나머지 디바이스들의 라이트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가 없습니다. 페일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없고 다만 리드는 이 나머지 디바이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라이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없고 리드에 대해서만 실험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페어 타임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GNS 레이드이고 주황색 선이 컨벤셔널 레이드입니다. 컨벤셔널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 영역에 대한 밸리디티를 체크하지 않고 전체 영역을 전부 XOR해서 리페어를 합니다. 하지만 GNS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로부터 또는 라이트 포인터로부터 유저가 썼던 존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밸리드한 존에 대해서만 리페어를 진행하면 되어서 그 기존에 쓰여서 리페어를 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포셔널하게 리빌드 타임이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컨벤셔널 레이드에서는 항상 큰 리빌드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이 레이슨이라는 논문은 GNS로만 구성된 컨벤셔널 SSD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레이드를 최초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 레이슨은 이렇게 GNS로만 레이드를 구성했을 때 오버라이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점 때문에 발생하는 아래 5가지 챌린지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